자, 선조 때 되게 되면 살인들이 이제 많은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원과 행약을 통해서 이제 살인 정권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살인들이 이제 훈구와 싸울 때는 잘 몰랐지만 살인이 이제 혼자 남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쓸쓸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결국 이제 분열하게 되는데 이 살인이 이제 이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분열하면서 붕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붕당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첫 번째는 이제 척신정치 청산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이조 전랑 임명 문제로 살림 사이에서 대립이 일어나서 이제 너는 이제 동쪽에 서니까 동인, 너는 서쪽에 서니까 서인. 그래서 이제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척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척들, 왕실의 외척들과 연결된 뭐 신하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명종 때 이 외척들에 의한 정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외척들에 의한 정치를 어떻게 이제 청산할 것인가. 여기 이제 이 척신 정치를 비판하는 쪽은 이제 이 신진사림이었던 동인이죠. 바로 그 뭡니까? 김효원과 관계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서인들은 이제 이 척신 정치 문제에 대해서 좀 관대했죠. 바로 이제 이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선의 6조 중에서 2조가 이제 맨 위에 있는데 바로 이제 인사권을 담당하는 그런 관청입니다. 그런데 이 이조 전랑은 이조 정랑과 좌랑을 이제 합쳐 부르는 말로서 품계는 낮은데 이 이조 전랑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하는 그 언론 3사라고 하는 중요한 기관의 관리의 선발권을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품계는 낮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조 전랑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누가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생겨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하면서 이제 붕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붕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적 입장이 다르죠. 같은 정치적 입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인과 동인의 각각 이제 학문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가담을 하죠. 바로 이제 서인에는 이 성원과 같은 사람이 이제 가담을 하게 되고 동인에는 이황, 조식, 서경덕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가담을 하게 되면서 이 붕당의 성격은 정치적으로도 입장이 다르고 학문적으로도 입장이 다른 정파적, 학파적 성격을 이제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인이 다시 이제 북인과 남인으로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깊은 내용은 몰라도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정렬인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저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북인과 남인으로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이 선조 다음에 이제 광해군입니다. 선조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일본이 쳐들어왔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선조의 그 첩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첩의 둘째 아들로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된 거죠. 광해군은 이제 선조를 도와서 임진왜란 때 뭐 근왕병을 모집하러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의병 활동을 이제 독려하거나 이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왕이 됐고 이 광해군을 이제 이 도와서 임진왜란 때 이제 광해군을 도와준 붕당이 바로 이제 북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집권하면서 이제 광해군과 이제 북인 정권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광해군 때 이제 이 보면 뒤에 가서는 또 얘기를 하겠지만 바로 이제 이 만주에서는 후금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이제 신흥 강자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광해군은 이제 후금과 명 사이에 이 중립외교를 하게 되는데 명의 요구는 들어주면서 후금을 자극하지 않는 이 중립외교를 통해서 사실 후금의 침략을 막을 수가 있었죠. 후금이 뭡니까? 이 조선을 침략해 오지 않는 결과가 광해군의 이제 중립외교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거고 또 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임진왜란 끝난 직후 조선 후기가 되면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의 조세 공물역이라고 하는 이제 세금 제도, 조세 제도가 있는데 이 공물은 이제 이 특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직접 바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직후에는
그걸 이제 이 백성들이 바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고 현물로 바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곡물을 쌀로 내게 하는 이제 대동법을 시행했었다.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이제 이 쫓겨나죠. 폐모살제라고 하는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 서인에서 이제 주장하는 유교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광해군은 쫓겨났고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인조가 즉위를 하죠. 인조가 즉위를 하면서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서인들이 이제 집권붕당이 되는 겁니다. 서인들이 이제 집권붕당이 되는데, 자, 이 서인들은 자기 혼자서 정권을 장악한 게 아니라 여기 남인의 정치 참여를 허용을 하죠. 그래서 이 인조 때부터는 서인의 우세 속에서 남인이 공존하는 이런 이제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서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인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이제 견제하고 이런 그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가 이제 형성되는 게 이제 인조 때부터죠. 그리고 이제 공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써놨는데 바로 이제 공론은 여러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정치에 반영하는 이런 이제 이 공론이 중시되는 시대가 바로 이제 인조 때부터고 이때부터는 이제 이 우리가 본격적인 붕당 정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서인은 이 광해군의 중리배교와는 반대로 서인은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죠. 명과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이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후금이 쳐들어왔던 정묘호란,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청으로 바꾼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병자호란을 이제 유발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 인조 다음에 이제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이제 이 효종이 됩니다. 여러분들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인조가 지금 현재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곳에서 청태종 홍타이지한테 3번 절하고 이제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배 국어두의 그런 이제 치욕을 당하면서 이제 이 청과의 그 군신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데 그 광경을 이제 지켜보고 있던 이 복림대군이 이제 효종으로 즉위를 하면서 바로 이제 이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청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이제 북벌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송시열, 이완 이런 사람들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북벌운동의 북벌로는 사실은 이제 청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군대를 양성하면서 서인 정권의 이제 군사적 기반, 조선 후기의 이제 중앙군인 오군영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오랑캐라고 여겨졌던 청나라에 항복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죠. 속으로는 명은 망하고 이제 청은 이제 이 중원을 차지했지만 이 중국의 정통 중화 문명을 계승한 국가는 동아시아에서 이제 조선밖에 없다. 조선이 중국이다라고 하는 조선 중화주의 사상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이제 이 우리의 역사와 국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조선 후기에 이제 국학 연구, 국어 연구라든지 지리 연구라든지 역사 연구에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현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종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남인과 서인이 이제 계속 공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예속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속 논쟁, 이제 예의 문제를 가지고 예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뭐 서로 성사를 걸었다, 소송을 걸었다 이런 이제 뭐 직역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내용은 효종이 이제 이 죽고 현종이 이제 즉위를 하면서 효종의 뭡니까 효종의 이제 왕비 그 현종의 입장에서는 계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현종의 이 새어머니가 조대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이대비 또는 이제 조대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효종이 죽었을 때 이 효종의 조대비가 상복을 도대체 몇 년을 입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이 싸웠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서인은 이 효종은 왕이긴 하지만
인조의 둘째 아들로서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의 예의보다는 이제 이 일반 양반의 예의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1년을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서인. 아니다. 왕이기 때문에 3년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주장했던 이제 남인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1차 예송 때는 이제 서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효종의 비가 사망을 하죠. 효종의 비가 사망을 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이 조대비라고 하는 사람, 이 조대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대비가 도대체 또 상복을 얼마를 입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남인은 역시 이제 왕의 입장을 존중해서 1년을 입어야 된다. 서인은 아니다. 왕의 예의를 적용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9개월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왕의 입장을 존중해 줬던 남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2차 예송 때는 이제 남인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숙종 때로 넘어오게 되면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남인이 집권을 하죠. 그런데 숙종은 자, 이 숙종은 붕당을 한 개의 붕당에다가 권력을 몰아주면서 붕당과 붕당 간의 어떤 붕당 간의 잦은 교체를 통해서 이제 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인 서인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러한 정치적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숙종 때의 정치 형태를 우리가 환국 정치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이제 한 개의 당이 정권을 장악한다, 독점한다 그래서 일당 전제와 추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인이 처음에 집권을 했는데 이제 경신환국이라 그래서 서인이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 시간 관계상 못 하겠는데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인을 이제 영모로 몰아서 남인이 이제 쫓겨나고 서인이 이제 집권붕당이 되는 경신왕국. 이때부터는 이제 장희빈과 인현왕후 이야기가 나오죠. 인현왕후는 이제 서인 쪽이고 장희빈은 이제 남인 쪽이죠. 그래서 장희빈이 이제 이 궁궐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식이 이제 세자로 책봉되면서 인현왕후는 쫓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장희빈이 이제 이 남인을 등에 업고 이제 이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숙종의 변덕이 팥죽 듯하죠. 다시 이제 인현왕후가 그립죠. 그래서 장희빈은 굉장히 앙칼지고, 그래서 이제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들이고 장희빈을 이제 쫓아내고 이제 사약을 매겨서 죽여버리죠. 이게 갑술한국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남인은 거의 재기불능의 상태로 되고 서인이 이제 혼자 남으니까 이 늙은이들 노론, 그 다음에 이제 이 젊은이들 소론, 이 노론과 소론으로 이제 이 나눠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 누구를 이제 이 왕으로 올릴 것이냐를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이제 어떤 왕자를 왕으로 올려 세울 것이냐를 문제를 두고 이제 이렇게 갈라서게 됩니다. 이 노론이 지지했던 왕자는 훗날 영조가 되는 이제 연인군이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이고, 이 소론이 지지했던 왕자는 바로 이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낳은 자식, 바로 이제 경종이죠. 경종. 어쨌든 이제 경종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론이 지지하는 이제 경종이 왕이 이제 됐는데, 경종은 이제 이 몸이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열병에 시달려서 잘 못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동생 영조가 조선의 왕이자 자기 이제 이복형인 경종에게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이 간장게장과 날감을 이제 바칩니다. 그 경종이 이제 이 동생 영조가 바친 이제 간장게장과 날감을 맛있게 먹고 그날 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종 다음에 이제 노론이 지지하는 영조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영조 집권 초기에는 이제 어떤 설에 휘말리게 되겠죠? 바로 경종을 이제 독살했다라고 하는 독살설에 휘말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조 집권 초기에는 이 소론 강경파에서 일으킨 이제 이 봉기가 좀 있었죠. 이인좌의 난과 같은 소론 강경파에서 일으킨 반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반란을 이제 진압하고 영조는 이 붕당 간의 대립을 몸소 체험하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주 지긋지긋한 이 붕당 간의 대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붕당과 붕당 간의 대립을
소탕하고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정치를 시작을 합니까? 바로 탕평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탕평 정치는 영조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인 정조에게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조의 탕평론에 동의하는 정파를, 붕당을 이제 탕평파라고 부르고, 이제 이 탕평파를 이제 육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균관 앞에 탕평비도 탁 세우고, 음식도 이제 탕평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재료들을 섞어서 만든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도 이제 거기에서 비롯된 건데, 이 탕평파를 육성하고 탕평피를 이제 건립했다. 그리고 붕당 간의 대립의 근거지였던 지방의 서원을 정리합니다. 조선 후기의 서원이 700개가 넘었다 그랬죠. 그래서 242개로 정리해서 붕당의 이제 근거지를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조전랑 갖고 붕당이 너무나도 싸우니까, 이 이조전랑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너무 심하니까 이조전랑의 권한을 축소하죠. 이조전랑의 이제 권한은 이제 3사의 관리를 선발하는 권한이 있고 후임자를 추천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승진해서 올라갈 때 다음 이조전랑을 추천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 이조전랑의 후임자 자천권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붕당 간의 대립을 축소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이 영조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그 조선 후기에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될 사람이 직접 군대를 가지 않고 1년에 군포를 내면서, 군포 2피를 내면서 옷감을 이제 2피를 내면 이제 군대를 이제 가지 않아도 되고, 이 조선 정부에서는 이제 군포를 받아다가 이제 군인을 고용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점이 많아서 1년에 1필로 줄여주는 방법이 이제 균역법을 시행하게 되는 거고,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뭐 속대전이라고 하는 이제 법전도 편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수에 대한 어떤 삼심제, 세 번째 이 재판을 하는 삼심제도 시행을 했던 게 영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조의 탕평 정치도 결국은 이제 이 영조의 아들이 이제 사도세자 문제와 이제 얽혀서 결국 이제 이 사도세자가 이제 소론과 가까이 지내고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지르자 사도세자를 이제 뒤주 속에 가둬서 이제 죽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인 영조의 손자인 이제 정조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정조는 이제 영조보다도 더욱 강한 이제 탕평책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그러한 이제 탕평책을 실시를 하고, 노론이든 소론이든 남인이든 이제 이 골고루 이제 고용을 등용합니다. 골고루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이게 이제 궁궐에 설치된, 왕실에 설치된 이제 국립도서관인데요. 이 규장각을 통해서 이 정조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젊은 관리들을 이제 양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장용영이라고 하는 정조를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이제 이 군대를 만듭니다.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초계문신제라고 하죠.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젊은 37세 이하의 젊은 관리들을 이제 이 선발을 해서, 이게 규장각에서 재교육을 시켜서 이제 이 고급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제 이 규장각과 초계문신제를 통해서 길러진 정조를 뒷받침하는 이 브레인들, 그 다음에 이제 장영영을 통해서 이제 이 자기 자신을 호위를 하는 이제 큰 군대를 이제 만들고,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그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묘가 있는 이제 수원 화성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이제 이 수원 화성에 이제 자주 행차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조의 그 여러 가지 왕권 강화 정책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됩니다. 영조하고 정조를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오는 얘기지만, 정조는 당시 이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통공 정책을 실시했다. 신의 통공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이 조선에 그 종로에 있었던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 있습니다. 금난전권이라고 있죠.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전 상인들은 자기가 파는 물건을 자기만 팔 수 있고 남들이 못 팔게 하는 그런 특권입니다.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이죠. 그래서 이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해 주었다. 이게 바로 이제 정조의 정책이 되겠다.